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해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북한에서요. 전 군부대에 농촌 지원미 이걸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네, 인민군 당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인데요. 예. 농촌에 쌀을 지원하라는 명령서를 지금 일선 부대에 내렸습니다. 함경북도에는 8군단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요. 예. 지시가 3월 8일 날 내려졌고요. 3월 말까지 분담된 쌀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해남도에는 4군단이 주둔해 있는데 네. 주입으로 똑같은 명령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군부대에 농촌 지원비를 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건데요. 네. 자 갑자기 또 이런 지시가 내려온 이유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전국의 협동농장 같은 경우는 예. 본격적인 농사철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농장원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농사일을 나오기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에는 농민들이 수확한 쌀을 군량미로 걷어 들여갔는데 네. 지금 이제 봄이 되자마자 반대로 군부대에 쌀을 걷어서 농촌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좀 상황이 뒤바뀐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러면 각 군부대에선 지금 또 농촌에도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쌀 할당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군관 가족 1세대당 예. 쌀 10kg입니다. 농촌 지원미로 1세대 한 집에서 네. 10kg씩 내야 되고요. 후방부나 경립과를 가지고 있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하전사 한 명당 100g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대 인원수에 맞는 지원미를 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쌀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고요. 쌀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콩으로 내는 경우에는 쌀하고 같습니다. 네. 병사 1인당 한 명당 100g 또 한 세대당 10kg 같고요. 옥수수 쌀로 낼 때는 쌀의 1.5배 내야 됩니다. 그리고 15kg죠. 옥수수는 2배 내야 됩니다. 20kg 한 세대당 내야 되고 네. 1인당 200g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옥수수로 내려면 좀 더 내라라는 네. 거죠. 자 이렇게 지시가 본격적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군부대 분위기와 군인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일선 각 부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는 분위기입니다. 더 사실은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러게요. 여기서 또 걷어서 예. 농민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분위기고요. 일단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쌀 대신 대용 식량으로 쓸 콩이라든가 감자 또는 채소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나올 시간이 네. 됐는데 아직 그때가 미처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민군대도 식량이 지금 부족한데 이 부족한 군량미를 더 채워주지는 못할 그러게요. 망정 지금 봄도 채 되기 전에 지원미를 내린다는 것은 너무하다. 뭐 이런 지금 반응이 많고요. 이건 아마 나라를 지키는 인민군대의 식량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고 작년 가을에 공급된 군량미도 사실은 지금 부족해가지고 네. 햅쌀이 나오는 올 가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말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걸 떼어다가 농민을 지원하라? 이건 너무 큰 문제다. 이거 줬다가 뺏는 거 아니냐 군량미를 이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군대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군량미를 농촌 지원미로 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쁘다는 증거다라고 봐도 네,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지금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함경북도의 네. 경우 최근에 개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 3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함경북도 교육당국에서 조사를 네.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30% 정도였습니다. 꽤 되네요. 네, 그래서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해서 왜 안 나왔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먹을 게 없어서 아이고. 굶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네. 상황.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 가라고 등 떠밀기도 그쵸. 어려운 상황이 됐고 예. 심지어 가정 방문을 했던 교사들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나오라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이것은 이제 청진시 송평구역에서 있었는데요. 예. 2월 14일이었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유가 뭐냐?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식들, 며느리들, 손자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아이고. 없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세상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2.16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였어요. 그런데 식량 부족 때문에 기력이 없어서 이 정치 행사에 나오지 못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 정황상 지금 먹을 게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 실태를 쭉 보고받은 각 일선 당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90년대 고난해인군 시기가 혹시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만큼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지금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식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예. 식량이 지금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자, 뭔가 좀 전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식량 사정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걸 봐서 궁금해지는 게요. 작년 식량 생산량이 크게 좀 부족했었던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예. 2021년도 작년 식량 작물의 생산량을 네. 볼 때에는 469만 톤, 대략 한 470만 톤 정도 생산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2020년에 440만 톤보다 7%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가한 거죠. 예. 쌀이 한 7%, 옥수수는 대략 5%, 감자와 고구마도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줄어든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이전에 비해서 생산량이 약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서 장마당 활동도 크게 위축이 됐어요. 예.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경제 사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쌀이 설사 장마당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것을 식량을 구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인민들이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식량을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굶주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양 자체도 양이지만 일단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도 네. 큰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복합적인 문제로 보이거든요. 언제쯤 식량 사정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수확철인 10월, 11월이 돼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 다만 예. 그 이전에 식량을 수입한다면 그리고 예. 장마당이 좀 활성화되면서 북중 무역도 되고 주민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면 빠른 시간에 그 이전에 해결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큰 폭으로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북중 무역도 전면 재개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네. 지금 북중 무역이 되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국제 정세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 사정이 언제쯤 해결될지가 지금 정확히 낙관하기 어려운데 국제 정세라는 게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얼마 전에 침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전쟁이 지금 3주째 길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국제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붙어 있는 우크라이나도 흑토지대라고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진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밀과 옥수수 뭐 이런 것들, 또 보리 이런 네.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밀 보리의 수출량의 3분의 1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타격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예.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 네. 이게 지금 교전으로 폐쇄됐습니다. 짧게는 60일, 길게는 90일간 지금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음. 지금 이 가격 폭등 현상을 당분간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 가격이 오른다면 그만큼 북한 당국에서도 중국이라든가 기타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지금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 내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국제 정세로 봐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 짚어주셨는데요. 혹시 국제 곡물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일단 예. 뭐 곡물을 사고 파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곡물 거래 시장으로는 미국에 있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입니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것도 이제 농산물 거래하는 곳인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리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월인데 네. 2달 후인 5월 달에 밀을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겠다. 이 계약을 2달 전에 미리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 농산물 선물 거래소의 가격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난 3월 7일 기준으로 시카고 선물 농산물 거래소의 곡물 가격을 보면 밀은 현재 475달러입니다. 1톤당. 근데 이게 2021년 작년 평균 가격이 258달러였는데 지금 475달러. 이게 지금 5월 물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거래할 가격인데 네. 475달러에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84%가 폭등한 아이고, 겁니다. 너무 올랐네요. 2008년 세계 식량 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지금 2021년 평균가 225달러보다 톤당 네. 지금 31% 올라서 29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콩도 2021년 평균가 501달러보다 22%가 오른 58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 올랐습니다. 지금 네. 국제 곡물 가격도. 자,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또 북한 당국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올해 북한 당국의 식량 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작년 12월 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예. 이때 회의를 당시 닷새 5일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3일을 이 농업 문제를 논의하는 데 썼어요. 중요하게 봤네요. 네, 예. 그만큼 북한 당국에게 지금 농업 문제 해결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때 결정 사항은 이겁니다.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서 네. 나라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농촌 발전 전략의 기본 음. 과업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 네. 과제다 이거예요. 말은 옳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향후 10년간 곡물 생산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생산 목표까지 제시를 했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을 기존의 옥수수와 감자를 먹던 우리가 이제는 흰쌀밥과 밀가루로 바꾸자 막 이런 네. 제안도 했고 농민이 국가에 진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런 결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올해 과연 이것을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불확실해요. 그러게요. 이게 불확실해요. 네. 지금 노동력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협동농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굶주려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군량미로 농촌 지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데다가 지금 비료와 농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북중무역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 이거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게 그러게요. 아닐까? 예. 이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실현 가능성은 현재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1월부터 북중 국경이 일부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신의주와 중국 단독을 오가면서 각종 식료품, 식량 이런 거 지금 들여오고 예. 있습니다. 이제 당장 어려운 식량난 해결을 해보려는 노력이기도 한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금 전국 인민에게 부족한 식량을 감당하기에는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선 예. 당장도 식량 문제를 채우기에는 넉넉하지 않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량을 충분히 가져오기에 지금 북한 당국의 외화도 부족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네. 경제 제재 때문에 수출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을 못 팔아서 외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식량 사오는 것도 넉넉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큰일이네요. 어떤 상황이 기다릴 것인가? 이게 예. 지금 걱정인데 해마다 4월과 5월이 가장 중요한 고비예요. 보릿고개.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지금 3월도 다음 거의 달과 다가가. 예. 5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거죠. 예. 물론 4.15라든가 중요한 정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일시적으로 일부 배급을 할 거라고 지금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갈 거냐는 것이죠.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에는 지금 현재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국제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4월과 5월 사실 뭐 날씨도 좋고 따뜻한 봄날일 텐데 봄이 다가오면 또 북한 인민들은 늘 춘궁기를 겪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코로나19 겹치고 좋지 않은 세계 정세까지 겹쳤는데요. 자, 봄이 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 짚어봤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